요즘 슈츠나 영상들 이렇게 보면 오만 조언들, 명언들, 그리고 뭐 책 같은 거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들, 뭐 기타 등등 해서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 싶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서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오죠. 그럴 때 뭔가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죠. 심지어는 뭐 무당도 찾아가고 사주팔자보는 뭐 이런 데도 찾아가고, 요즘에는 또 타로가 그렇게 유행이어서 한 지난 5년 사이에 타로 시장이 어마무지하게 커져서 또 그거 가서 물어보고. 근데 제가 아주 단언을 하는데 더 좋은 선택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 이 선택이 뭐 무한한 가능성으로 막 이렇게 내 앞에 오느냐, 그러지 않아요. 내 앞에 와 있는 것들은 내 수준에 맞는 것들이 와. 내 수준에 안 맞는 것들은 내 앞에 오질 않아.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놀 수 있어야지만 되지. 그래야 힘에 부치지 않고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 숨 쉬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고민하지 않는 것들이 내 것이지, 내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건 내가 벌써 다뤄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이 평소에 내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놓고 그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학생처럼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이렇게 오면 검색을 생활화하고,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걸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일단 받아두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면 이게 나랑 상관없는 것들,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나한테 오는 법이 없거든. 주파수가 있어서. 이 인연이, 참 이 인연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인연은 사람만이 인연이 아니에요. 인연은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인연이야. 어떤 누가 나한테 와서 뭔가 얘기해 주는 것도 인연이고, 지나가다가 사람들 이렇게 모습 보이는 것들도 정보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인연으로 오고, 누군가 지나가면서 멋있게 입었어, 그것도 나한테 정보로 들어오는 거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런 식으로 옷 스타일을 챙겨서 입을 수도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게 다 나한테 공부고 정보라 받아두기만 하면, 흘려보내지만 않으면, 그것이 내가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면 어느 순간이 딱 왔을 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더 좋은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진다. 근데 내가 실력이 없어. 그런데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예 애초에 내가 갇혀져 있으면, 나에게 오는 걸 이해하는 게 깊이가 있으면 그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인연을 맺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주위 환경도 달라진다니까. 내 실력에 따라서. 그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선택의 순간에 필요로 한 건 도전할 수 있는,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겠지. 이게 두렵다라는 것, 이게 걱정이 된다라는 건 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사람이 뭔가를 두려워하는 건 잘 몰라서 그래요. 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우리 인생학교 듣기훈련 프로그램에 내가 그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인생은 퍼즐 조각 같다. 이 퍼즐을 맞춰 나가는데 나한테 퍼즐 피스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피스 조각들을 나한테 주는데 내가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인생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데 피스가 부족해갖고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다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담력, 용기, 그런 간담 같은 것들도 평소에 내가 노력해서 갖춰놓은 것들이 있다면 저절로 담력이 생겨서 툭 하고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내가 그럴 실력이 없으면 뭐가 와도 이거 해보고 도전해봐야지라고 안 된다니까. 힘이 부족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좀 알면 정말 좋은데 말이죠. 우리가 경쟁사회라고 그러고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써서 막 인간들을 아주 동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취급하는데, 정말 무식한 소리라고. 인간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이 서구사회에서 이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 그 예전에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얘기들이 보편화되고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냐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 때문이라고.
찰스다인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적자생존이란 말이 나오고 약육강식이란 말이 나오고 그게 좀 더 발전을 해봐갖고 심지어는 우생학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져서 열등 유전자, 우성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도태설로 해서 그때 못난이 찌질이 뭐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말까지 나왔었다고. 이 내용이 얼마나 무식했던 시절에 나왔던 말인데 아직도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우리는 경쟁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인간은. 자 봐요.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 산단 말이야. 80억 명이 얼굴 모양이 다 달라. 그 말은 살아야 될 인생이 다 다르다는 얘기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우주가 운행되는 법칙은 딱 하나야.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전생에 지었던 어떤 인과들이 있어서 지금 현생에 내가 21세기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한국에 다 태어난 나라가 다 달라. 이 조그만 한반도 땅덩어리만 봐도 남과 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른데 삶의 질감과 알고 경험해야 되는 게 다 다르다니까. 인생이 다르게 조건이 되어 있다고. 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날 때 나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 그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느냐란 말이야. 이 자꾸 서구의 어떤 사고 논리 체계에 빠져갖고 그게 답인 줄 알고 평등하다, 공평하다, 뭐 공정 경쟁이다. 똑같은 소리라고. 그건 자연의 법칙에 존재하지 않는 걸 자꾸 인간이 인위적으로 비틀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 경쟁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건 내가 갖춰진 만큼만 살아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대학을 간다 그러잖아. 대학을 갔어. 그 경쟁에 이겼단 말이야.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간 애들이 지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던가요? 안 그래. 부모들이 좋은 대학에 보내면 할 일 다 끝난 것 같지? 안 그렇다니까. 단 한 번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서 지 생각대로 흘러간 인생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 모르거든. 한 치 앞도 몰라.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 지구별에 태어났던 인간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경쟁에 이겨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질 않아. 이 경쟁이란 단어도 되게 웃긴 거예요. 컴페티션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16세기 말, 그러니까 1579년경에 영어권 문헌에서 처음 등장을 한다고.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함께 나아가다, 서로 맞다, 합의하다 뭐 이런 연대와 조화를 뜻했던 거지. 그러던 게 1600년대쯤에 와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겨루는 컨테스트라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경쟁으로 바뀌어간 건 18세기, 19세기 와서거든. 근데 18세기, 19세기가 뭐야?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몽주의가 만들어진 이후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 계몽주의는 어디에 반대해서 튀어나온 거냐면 중세, 교회의 억압 속에서 천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튀어나오면서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왕권 신수설 같은 신분제도에 반발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계몽주의고 자유를 꿈꾸게 되고 인간이 계약에 의해서 모든 걸 합의해서 처리해가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튀어나온 거라고. 그러다가 기술 발전이 압력이 꽉 차니까 뻥하고 터진 게 산업혁명이고 그때부터는 뭐 남들보다 더 빨리빨리 더 싸게 팔아야지만 내가 살아남는다는 이런 생존을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진화 발전해 간 거야. 아직 생각이 서릭다 보니까. 거기에다 19세기에 다윈의 진화론이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이게 뭐 사회 진화론이니 우성학이니 적사생존이니 약자는 도태되는 것이라느니 이게 자연의 섭리라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들이 만들어지고 20세기가 되면서 계속 그걸 물려받아갖고 표준화하고 규격화하고 시스템의 어떤 당연히 돌아가는 방식이 그렇다라고 자꾸 몰아가는 거지. 섣부른 생각으로 만든 시스템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전 맞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경쟁이란 단어는 일본이 19세기 말에 서구의 컴페티션을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하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경쟁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라고. 불과 100년밖에 안 된 얘기란 말이야. 그 전에 우리가 쓰던 쟁이란 단어는 있었어요. 이건 다투다, 뭐 분쟁, 송사 뭐 이런 싸움의 의미인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겨루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겨루다라는 말도 서로의
힘을 견주어 보다라는 뜻이라고. compare. 상대를 짓밟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실력을 비추어 본다라는 대등한 관계로 펼쳐졌던 어떤 개념이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기고 지는 건 뭐 무예를 할 때나 경기를 할 때 혹은 내기, 도박 같은 거 할 때 그때 승부를 보자고 이기고 지는 것들이 있었었지, 지금 말하는 그런 경쟁의 개념은 존재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조선시대까지 전통적 사유체계 속에선 경쟁이란 단어는 싹이 틀 수가 없는 게 이 공동체라는 게 있었고,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린 여겼고, 또 천명이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조화, 화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해서 다툼 경쟁은 이 공동체를 해치는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도리를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신분 안에서 자분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걸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만들어진 건 진짜 100년도 다 안 된 생각들이야. 이게 진리고 답이 아니라고 우리는 아직까지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민주주의라는 것도 단어만 있지 뭐가 민주주의인지 아직 그 답을 못 찾았어요. 봐봐, 이름 봐봐. 민주 아냐, 국민, 시민, 이들이 주인인 나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주인이에요? 이번에 선거 봐봐. 이 난리가 났는데도 국가에서 사과 한마디 없어. 국회의원들 사과하는 애들이 없다니까. 선관위 걔네들이 그거 사과냐고. 그게 만약에 이게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데모 어마무지하게 났을걸. 촛불 집회처럼. 뭐가 정의로워? 선택적인 정의지. 아, 이걸 또 쉴드 치는 애들이 있어. 김용옥이 같은 할배. 미친 거 아니야? 쉴드를 칠 게 따로 있지. 불안한 거야, 이 좌파 쪽 애들은. 흔들릴까봐.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또 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니 옳고 그른 게 너무 명료한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잡아먹나? 물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애들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하지 않는다고. 청정당당하게 살면 되지. 뭔 얘기에다 또 일로 가나? 그 과거의 신분제에서는 경쟁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 전쟁이 있었었지. 공동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경쟁하고 그러는 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뭐 이런, 우리나라도 그런 건 있었지.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 같은 거. 이 사람 살아가는 데서는 힘을 가지면 더 힘을 갖겠다고 하고, 지식을 가지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그 힘을 쓰려고 하고, 모든 게 다 힘의 논리로 작동시키려고 한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막 혼탁하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나는 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전 국민이 다 배우기 때문이야. 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무교육을 통해서 누구든 다 글을 알게 만들고 누구든 다 공부를 시켜놨어. 필요 이상으로 다 공부를 시켜놨다고. 그냥 내 밥 벌어 먹고 살겠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는 일이 단순한 일들을 하고 살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이 가르쳐. 돈 낭비해가고 시간 개방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가르쳐 놓은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서 살으라고 가르쳐 놓은 게 아니라니까. 네 인생을 네 힘으로 개척해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각자 자기 인생 사는데 경쟁이 왜 필요해? 다 좋은 데에 왜 가야 돼? 지금 우리나라 되게 웃긴 현상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주식 투자라고. 전 국민이 주식 투자를 다 해. 전 국민이 뭐야? 자본가가 되겠다는 얘기고 자산가가 되겠다는 얘기고 다 부자가 되겠다는 얘기거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 지금 하는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돈 놓고 돈 먹는 투기, 도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지금 현재 주식이 뭐 8천 찍었다고, 이건 투기, 100% 거품, 한 방에 무너져서 꺼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아주 많은 주식 투자하겠다라고, 주식에서 돈 벌겠다고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싸그리 다 거지가 돼. 아니 보래니까 1, 2년 안에 그 일이 벌어지니까. 당장 오래 벌어질 수도 있고. 지금 왜? 인생을 그렇게 살게 태어나질 않았어. 우리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다니까. 지금 21세기에 태어난 우리들은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준다고 이 사회에 기본 인프라를 다 깔아놓고 모든 사람을 다 공부시켜서 지식을 다 줬어. 더군다나 요즘에 AI까지 나와서 지식에 걸려서 뭘 못하지 않는 세상까지 만들어놨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거냐를 찾아가는 거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 벌어서 부자 돼서 놀고 먹겠다.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아. 자연은 그렇게 운행되질 않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이 투기는 쫄딱 망하게 되어 있어. 돈은 갈 사람한테 갈 거고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부자가 될 사람들 따로 있고. 아니 전 국민이 부자가 되면 아무도 일을 안 하는데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고 배달은 누가 하냐고. 이 시스템이 전부 다 스톱이 될 텐데 전부 다 놀고 먹으라고. 세상이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참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초심을 잃어버리면 망해요.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다 돌아가야 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자기 할 일 찾아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빚값으로 태어나는 게 인생인데 왜 인과의 법칙으로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인과, 내가 진 빚이 있어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 빚 갚기 위해서. 이게 기본 세팅이라고. 그 빚은 안 갚고 날로 먹고 살겠다? 에라이, 그 우주가 미쳤냐 그렇게 운행을 하게. 어림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냐고. 나이 먹었다고 너희들 놀고 먹게 안 해줘요. 빨리 지 할 일 찾아서 자기 할 일 하면서 살아가야지. 나이 먹어도 자기 할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회 어른이 돼야 된다고. 사회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자기 역할들을 빨리 찾아서 할 생각들은 안 하고 애들 인생에 매달려서 애들 대학 보내려고 하고 애들 똥꾸녕 참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선택은요, 나한테 주어지는 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선택을 해도 도끼인 객기냐. 왜? 내 주파수가, 내 질량이, 내 에너지가 그밖에 안 돼서 더 큰 에너지의 어떤 뭔가가 오질 못해. 나한테 오는 건 뭘 선택해도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야. 빨리 선택을 해서 그걸 해 나가다 보면 거기서 배워지는 것이 있고 거기서 나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또 채워가면 내 보는 시야가 높아져서 더 좋은 것들이 보여. 그럼 더 좋은 선택들이 또 오고 그럼 그걸 선택해서 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가는 거지 한 방에 쭉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인생은 없다.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